황교안 씨가 주말에 초선 의원들 만났다고. 마이크 좀 가깝게 대주시죠. 예. 좀 당겨주세요, 본인 앞으로.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정계 은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자기가 뭐라고 초선들을 따로 만납니까? 된 거 아니었나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퇴라고 하면 아예 못 돌아오는 게 은퇴잖아요. 예. 잠깐 떠나 있다고 뭐 당협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패트 수사 진행되면 그냥 못 돌아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 나경원, 황교안 둘이가 이제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은 거의 벌금형 이상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치권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물정 모르는 초선들 모아놓고 폼 좀 잡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되게 초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되게 박수 쳤죠, 이제. 네. 황교안 씨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래, 좋다. 정치권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의 캐릭터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캐릭터 아니에요? 참 말하기 어렵네요. 왜요? 야,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고맙지만은 네. 한국 정치를 봐서는 없어져야 될 스타일의 정치 유형이지 않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하고 아주 또 다정다감했던 분이고 손잡고 올라가고 무대 올라가고 그런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정권 교체를 하거나 지방선거에 대패하거나 하는 거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치고 총선 패배는 제가 봤을 때 황교안의 잘못이 거의 90%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 당 끌어왔던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분은 이 책임을 지고 완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 다시 기웃거리는 게 너무 좀 염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뭐 이렇다 할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보듯이 지금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예. 그래서 뭐 내가 흠결은 많으나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 나는 좀 어떨까. 근데 이분은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모자란 캐릭터인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모자라다고 느끼고 과감하게 은퇴를 해버리면 그나마 다른 어떤 대안이 나타날 텐데 당대표급 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만나더라도 좀 소문 안 나게 만나야 되는데 소문을 냈잖아요. 일부러 낸 거죠. 일부러. 예. 나 살아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마 황교안 대표도 한때 잘 나올 때는 대선 후보 지지도 한 15% 가까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행위는 내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조직 정비한다 그러거든요. 당협. 그러면 종로나 뭐 김진태 지역구나 민경욱 지역구 같은 데는 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안 당하려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사 안 당하려고 당대표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때 자기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것들 수사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나 살아있다 이렇게.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세과시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김종인 대표가 마음대로 못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겠죠. 예. 뭐 공천권이라도 쥐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초선들 만난 이야기가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보다 오히려 새날이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더 반기는 그런 모양 더 띄워주고. 그 황교안 씨가 박찬주 대장이 영입할 때 했단 말이 귀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이 귀하신 분이죠. 귀하신 분이요. 정무적 감각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방 중소기업 가가지고 휴게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지방으로 청년들이 온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무 귀하신 분이어가지고 우리 반색한 거 아닙니까? 초선들 만났으면 정치 제기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 그런데 저분이 실제로 다시 저쪽 당에서 대꾸주자 하겠다고 해서 좀 뛰어다니면 현실적으로 저쪽 당에서 1등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저는 여론조사하면은 진짜 귀하신 분이네. 저는 이제 황교안이 안 나오면 안철수 가능성이 좀 제일 높아졌다고 보는데.
안철수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세요. 진짜 심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 내용 없는 그 목소리 이상하게 힘줘가지고 하는 막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해가지고 하는데 참 유치하기도 하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은 봤을 때 잠재적으로 황교안이나 안철수나 홍준표 이 사람이 왜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되게 답답하겠어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방. 그렇죠. 네. 대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금방 시간 가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키워요? 제일 답답한 건 저쪽은 대선 때 전혀 어떤 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민거리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종인의 회춘 바라는 거? 본인은 이제 뭐 지금은 나갈 생각 없다 그러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결국엔 본인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뭐 늘 트집 잡잖아요. 애들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황교안 씨가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은 정치 복귀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만요. 국민이 부를 때까지 안 부를 텐데요. 정치인들 표현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국민이 부르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언제 불러서 나왔나요? 아무도 안 불러. 참. 기자들 있잖아요.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한다 그러면 아무도 자기 보고 대표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대표래.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로 나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자리에 나오면 사실 정당표가 어떤 인물을 떠나서 80%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한 20% 정도를 자기 개인기로 이렇게 끌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주자 밑에 저쪽에 잘 나와봐야 한 5%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주자는 40% 그러니까 20% 이상을 점해가지고 한 40%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시점 가면은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보여요. 글쎄, 뭐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한마디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올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지역 신문에 자주 나오고 하는데 뭐 다 이제 올드보이들이죠. 다 올드보이들이고 그러니까 시민들 보기에 뭐 저 사람이 시장 깜냥이 되나 또는 뭐 이전에 그 전철을 베푸지 않는 새로운 어떤 뭐 시장상 이런 거 뭐 그런 거 전혀 이제 그렇게 주지를 못하죠. 뭐 서병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뭐 서병수, 김무성 이야기도 새로 나오는데. 이진복 그러니까 이제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이 부산시장 나온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참 귀하신 분이네.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정서보다 오히려 그 흐름 또는 인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물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약간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고향인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이 여론의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반전돼 가지고 야 조국은 죄가 없네 뭐 이런 분위기가 타고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해 남북관계도 엄청 좋아가지고 이런 상황 되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여론조사 너무 제법 나올걸요. 조국 장관도. 부산시장이 뭐 말하자면 굳이 얘기가 적절하진 않아요. 나오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쎄 우리 쪽 후보 이야기는 제가 하기가 좀 그러시기 한데. 아니, 굳이 예를 들자면 본인도 후보군 중에 하나. 아니 저는 아니고. 부산이라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보 보수로 이야기할 수 없는 독특한 역동성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렇죠.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조국 장관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부산 사람은 아니에요. 부산의 민주당 지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우선은 이제 패배감을 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후보로 해서 어떻게 싸울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상대당에 이제 뭐 그렇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글쎄 지금 이제 누가 적합할까 뭐 이게 이제 매치업을 시키려 그러면 이제 후보가 정해지는 걸 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지방선거 있던 해에 민주당 후보들 단일화하는 그 행사 사회를 봤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요? 오고돈 오고돈 김영춘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 행사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 타고 등등등을 해보는데
오거돈 당시 후보에 대해서 엄청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예, 택시기사들이. 예, 예.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거 전이니까 당선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 지임 쪽의 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고정표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당도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오거돈처럼 밑바닥 민심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도 당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물만 좀 괜찮은 사람이 튀어나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 그 지역 출신인데 예. 굳이 말하자면 지역 감정의 어떤 막 휘둘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남보다는 훨씬 수도권에 가까운 정서가 분명히 있는데 후보를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라는 데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뭐 경제는 이제 많이 이제 쇠락해가지고 인천에 이제 유기 도시를 뭐 내준이 많이 하고 있는데 물동량 2위가 지금 이제 인천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정치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그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어요. 뭐 YS까지 포함하면 세 분의 이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런데 부산시장은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좀 큰 인물 앞으로 성장할 인물 이런 데 대한 어떤 예. 갈구가 있죠.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에 대한 그 원망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행사 등 하면서 했던 얘기가 주로 지금 기억나는데 최초의 정권 교체 부산으로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로 저렇게 물러나면은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지역에 가서 특별히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유지하고 그냥 적당히 끝내면은 그런 오점 안 남기는데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입 좀 풀어봤습니다. 어쨌건 황교안 씨 참 귀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네.